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11월 25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맨날 이제 재밌는 뉴스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또 이런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잘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못 팔고 있으니까, 네, 해외에서 가격이 좀 더 비싸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코인 캡.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행보를 조금 해주면 알트코인들이 쫙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알트코인 조금 올라가다가 삐걱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주변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가상자산이 올라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가상자산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안 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번 선거에 약 2억 4,500만 달러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429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정되어 있던 상원 하원 의원의 약 300명, 가반수가 훨씬 넘는 이 숫자인데, 이 상원 하원의 300명 이상이 친가상화폐 인사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만 비트코인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별로 사실 부탄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볼 일이 없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 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왜 오르냐, 부탄 같은 경우에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잘 못 사니까 강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에서 수력 발전소를 돌려서 이것들을 전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전기를 이 나라 사람들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75%를 인도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전기 생산을 주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전기가 혹여나 인도에 수출이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전기라는 거 축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되는 그 양 자체를, 그 여분의 양을 계속 비트코인에 채굴 해 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비밀리에 국가 차원에서 채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4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한 13,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탄뿐만 아니고 약간 제3세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만약에 전력 생산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비트코인 채굴에 다 같이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2017년에 이 블록체인이랑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랑 가상자산이랑 이게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보셨을 때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고 가상자산이면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모든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디지털 에셋,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인공지능 AI가 이제 세계를 바꿀 기술이 될 거라는데 이견은 없어요.
하지만 블록체인이 세계를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면 블록체인 이야기인데 블록체인이랑 가상자산이랑 무슨 밀접한 관계에서 세계를 바꿀까 이렇게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2017년에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은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2017년의 미국과 현재 2024년의 미국은 완전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법인으로 가상자산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금융사에서도 가상자산을 투자를 할 수 없고 공직자 사회에서는 아예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도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운다 이런 느낌으로 거의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완전 문을 닫고 있죠. 그 은행 가보세요. 은행 가가지고 농협 가서 빗썸에 투자하려고 통장 개설하러 왔습니다 하면 통장 개설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지금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그때 체크할 때 통장 만들 때 가상자산 관련 얘기만 해도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다른 은행을 가더라도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만 나오더라도 안 되고 또 재밌는 게 제가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운영하는데 사무실을 구할 때도 가상자산 관련 사무실은 구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비대면 사무실 계약 이렇게 하면은 비대면 사무실 계약 있잖아요. 이런데 비대면 사무실 계약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주하거나 상주 안 했을 때 그런 사무실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냥 모든 업종이 오케이 하는 거 아니고 이 업종에서는 가상자산에서는 대여를 해줄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상자산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공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가상자산의 수도의 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017년부터 내부적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벤처 기업도 미국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금융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코인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블랙락이나 대형 회사에서는 ETF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이나 그런 이제 인증 기술까지 함께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코인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상자산의 수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발행한 코인들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었고 제일 최근에 우리가 미국 상원 의원 이름을 들어볼 일은 없지만 신시아 루이스라고 상원 의원인데 비트코인을 리저브하는 법률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법안이냐면 각 주별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채권으로 비트코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 개죠. 근데 점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10년 뒤에 오르지 않는다, 오를 거라고 하는데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면에 한국 젊은 사람들도 비트코인 기술을 보는 눈이 되게 뛰어났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사람 되게 많이 뛰어들었는데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렸죠. 블록체인 투자자들은 한국 블록체인 투자는 투자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불법이지 않나요? ICO 자체가. 이제 IPO처럼 이제 자금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불법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전에 뭐 최초의 한국 블록체인 뭐 보스코인이라든지 있었지만 이것들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코인 자체가 한국에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헤데라 해시그래프라든지 뭐 여러 코인들 있잖아요. 기업형 코인 그리고 P2P 코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리브라에서 나왔었던 수익 코인도 그렇고 그렇게 세계적인 내놓을 만한 코인들이 정말 많은데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에 가짜 만들어도 벤처 인증조차 안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일반인들 있잖아요. 우리 서민 같은 경우에는
집 살 돈도 없어. 그 주식 살 돈도 특별히 없어. 왜냐면 주식 사기 막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을 더욱더 정부는 투명하고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거래량도 지금 코스닥, 뭐 코스피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한국에 있는 뭐 900가지 이상 넘는 종목보다 도지코인, 비트코인 뭐 두 종목, 세 종목 투자한 게 코스닥을 뛰어넘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 블록체인 기업들이 그래서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2002년 루나 사태 때도 만약에 규제만 있었다라면 우리나라의 피해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재로서는 법적인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이낸스 연구소라는 이름 쓰고 있잖아요. 바이낸스 좋거든요. 바이낸스 쓴 사람들은 진짜 수익이 많이 나요. 업비트에서 단타 치는 사람들 진짜 크게 별 볼 일 없어요. 뭐 진짜 2,000명에 1명 정도? 3,000명에 1명 정도? 되게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서 한국에서 민코인으로 돈 벌 확률이 그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코인은 괜히 돈 걸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왜 바이낸스를 얘기했냐, 한국에서 그 바이낸스에 한국 사용자들은 쓰지 못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이낸스는 거기까지 안 하고, 예전에 바이낸스 되게 편리했었던 게 뭐냐면 한국 사용자도 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인터페이스 한국말로 다 볼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용자는 지금 사용하기 불편하게 한국의 언어 지원을 아예 뺐습니다. 한국 사람은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어 지원조차 뺐다는 거, 이거는 한국에서도 계속 바이낸스에 태클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이낸스랑 거래할 수 있게 또 업비트에서 열어놨잖아요. 국내 기관들은 투자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국민연금에서는 비트코인 간접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기축통화 질서 변화에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 그러니까 나라에서 채권이나 예비자산, 준비자산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도 지금 20만 개, 비트코인 1. 몇 프로 가지고 있죠. 마이크 스트래티지 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개, 33만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 사는 부탄도, 그리고 엘살바도르, 영국도, 중국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정부가 코인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코인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맞아요. 미국도 일본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분리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수익을 비트코인에서 수익이 났는데 주식에서 까졌다. 그럼 까진 걸 합쳐가지고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가상자산에 수익 난 거에 대한 것만, 주식에 대해서 아무리 까지고 주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몇 천만 원 나더라도 가상자산에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공평한 과세를 할 만한 자료는 충분할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졌었을 때 다들 의문을 가집니다. 주식처럼 손해난 것과 수익난 것을 비교해서 합산할 과세 자료는 있는가, 그리고 국내 거래소가 아니고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비공식 거래는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과세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대규모 자금 이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육성책이 있으면 과세할 이야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육성도 하고 과세를 한다면 사람들이 납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언제는 가상자산 자산이 아니라고 하고 사기라고 하면서 아무런 법적 투명한 장치가 없으면서 갑자기 과세를 한다니, 정부가 뭘 해줬냐, 정부가 뭘 해줬길래 우리한테 과세를 하냐,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한 과세 자료가 준비가 되고 납득을 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할 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번에야말로 진짜 놓치지 않고 미국, 일본, 뭐 이스라엘이나 다른 중국 이렇게 발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기축통화 질서의 변화에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신시아 루이스 상원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기축통화 이제 통화 바스켓에 비트코인을 넣는다는 거죠. 미국은 왜 가상자산의 수도가 된다고 말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에 있어서는 국채를 보통 달러를 담보로 하는데 그 달러의 담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계속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축자산으로 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21세기에는 데이터 AI 시대입니다. 20세기 때는 석유의 시대였죠. 그리고 21세기에는 데이터 AI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I 반도체를 구매할 때 지금 만약에 코인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우리가 쓰지 않는 돈을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제 파이낸싱을 한다 이렇게 해서 디파이가 한때 핫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디핀이라고 하는 섹터가 등장했어요. 디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하지 않은 하드웨어를 이제 분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이라고 하는 코인은 공유기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거, 그 와이파이를 분양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통신 장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하드웨어끼리 연결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그 사용료를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코인으로 다시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 장비를 굳이 임대하지 않고 외환 신고 없이 코인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예전에 근본이제가 철폐가 됐죠. 그리고 페트로 달러 체계도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자만 1조 달러입니다. 한국도 좀 이 미국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코인을 사려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바이낸스 연구소처럼 바이낸스 이렇게.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돈이 얼마가 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탈한국을 하고 있는데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14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있잖아요.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해외 주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해외 주식으로 가고 비트코인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코인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연락 오는 사람 없어요? 저는 진짜 거의 매일인가? 오늘 아침에도 형 오늘 이제 코인 투자하고 싶은데 좀 코인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 코인 마켓캡이라고 있는데 코인 마켓캡에서 들어가서 처음에 보면 되게 다 영어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투자를 해라. 아니 뭐 1위부터 10위까지 투자를 해라.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50위권까지는 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시드가 작은데 좀 그냥 좀 레버리지를 사용한 좀 더 변동성이 커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까지는 만약에 100위권까지는 괜찮지 않냐. 아까 얘기했던 헬륨 여기 있잖아요. 100위권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코인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좀 코인이 많이 올랐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 정도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약간 떨어졌잖아요. 이때 알트코인 오른 거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가 만약에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아마 불장이 시작일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은 12월 달까지 상승하는 폭을 많이 가져갔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제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약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이제 알트코인 상승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뭐 솔라나 뭐 리플
이런 것들을 못 사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지를 못 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기다리시고 자기 코인이 이제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면은 알트코인 장에게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의 코인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같은 경우 오늘 사실 뭐 크게 특별한 뉴스는 없지만 약간 이 투자 시장에서 잠깐 또 이제 11월에서 12월까지 넘어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면서 11월에는 진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과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10만 달러에 터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투자와 판단은 본인의 몫이지만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바이낸스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히려 하락장보다 불장이 더욱더 공포심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진짜 많이 쫄리거든요. 내 코인이 왠지 안 오를 것 같다. 다른 코인은 2배, 3배 가는데 왜 내 코인은 안 오를까? 이런 좀 조바심이 많이 나거든요. 뭐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오잖아요. 우리한테 4년에 한 번 온 기회란 말이에요. 이 기회야말로 여러분이 이제 일부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투자 시장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목표하셨던 수익을 거둘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